최근에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TF에서 논두렁 시계 보도 관련해서 그 사실을 언론에 유출한 당사자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 해명했는데 본인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출국도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검찰 기자단에 이제 그 해명을 했는데 해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피성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니었었고 예.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나갈 계획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노건평 형이 이제 검찰에 그 소환되면서 노무현 대통령 5월 23일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날짜를 계산해봤더니 188일. 그래서 저도 그 기록을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후에 이제 나온 얘기지만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은 이거는 설사 돈고래가 있어도 퇴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조사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니 여기서 덮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인기 중수부장이 손 들고 나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안이 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이제 어쨌든 언론 보도에서 좀 나왔었는데 중수부장의 논두렁 시계 그거는 그때 당시에 팩트로 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누가 잘못된 사실이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지금 언론에서 당연한 기정사실로 지금 언론에 뿌려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수사받고 있는 내용들도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 나가면 검찰이 그걸 뒤쫓아가는 형식으로 마녀사냥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그렇죠. 이인규 그 전 중수부장, 이인규 변호사는 지금 최근에 언론 인터뷰로는 그 한 발언은 국정원이 책임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그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책임이 없다, 아니면 조금밖에 없다라는 좀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논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우리가 완전히 주범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정말로 정치 공작의 핵심은 국정원이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상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때 관련해서 국정원이 뭐 어떤 정도의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내용은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 워딩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찰이 이제 와서 난 억울하니까 국정원 책임이야 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엔 좀 우스운 장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에 좀 흘렸다고 할지라도 국정원에서 흘렸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동의할까요? 계속 언론 브리핑을 실시간 중계하듯이 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흘리면 안 되는 거죠. 언론에 흘리면 안 되는데. 피의사실 공표.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공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국민이 알 권리상 좀 알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완화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알리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릴 수 있는 정권 말기의 대통령, 정권이 끝난 예.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검찰이 그거를 주도적으로 조금 알린 것도 제가 되고요. 조금 알렸던지 많이 알렸던지 그건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김 기자님, 논두렁 얘기는 당시 무척 쇼킹하지 않았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심지어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검찰에 자진 출두해라.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국민 감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것보다는 예. 그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희화화됐다라는 거에 대한 자괴감이 아마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욕의 극단으로 몰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준비한 CG 보면서 말씀 나눌까요? 제작진이 CG를 준비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당시에는 검찰 김 기자님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신 것 같아요. 예. 안 나오셨나요? 예, 말씀하세요. 네. 예, 시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창고에서 꺼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당시 국정원보다는 그 당시에는 검찰의 검찰이었죠. 힘이 워낙 예. 강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함에 저 있어서 보면서 얘기하시죠. 네네네. 설명해 주시죠. 예, 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이 그 경향신문 기자와 사석에서 만나서 나눴던 대화인데요. 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 전 예. 대통령은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라고 답한 게 전부다.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린 것 하면서 국정원을 겨냥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건을 맡은 것 자체가 내겐 불행이었다. 내 진로도 틀어주고 가족들도 고통에 시달렸다. 나름
그 본인도 이 사건을 맡으면서 좀 그 고충이 좀 있었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 고충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극단의 선택을 하게끔 되는 그 상황, 거기에 대한 그 일말의 책임감 있는 그런 어떤 언행은 좀 있어야 되지 않았었을까 예.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네. 2015년 2월을 지금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상기를 해봤더니 저때 국민들이 세월호 때문에 무척 분노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 감정이 고조로 올라갔다 이제 조금 무마되긴 했지만 세월호 일주기를 앞둔 2달 전에 뭔가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이윤규 변호사, 지금 변호사죠? 중수부장이 당시에 처음 수사할 때는 정말로 어떤 자기 일생일대에 어떤 수사를 기회다. 한다. 이런 생각으로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측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사실이 일어난 거죠.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이런 선택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게 선택이 일어났고 결국 그 결과의 파장이 자신에게도 사실은 밀려온 거죠. 사실은. 저기에서 저는 정말로, 나중에는 내가 왜 이 사건을 맡았을까, 이 생각을 나중에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네, 왜냐면은, 사실은. 너무 큰 일이 터졌으니까. 너무 큰 일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적으로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더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몰고 간 당사자가 사실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진짜 인생 경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계속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상황이 근데 된 거죠. 덮자고 하는 것을 그때 검찰 내부에 이게 정설이거든요. 이거 퇴임 이후의 일이다. 이게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검찰의 부담이 너무 크다. 여기서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할 때 이인규 중수부장이 손들었다라고 하는 건 자타가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인규 중수부장의 수사 스타일이 사돈의 팔종까지 털면서 저인망식으로 훑고 들어가는,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때는 검찰이 수사 방식이 특수부는 많이 저런 방식으로 사실 수사를 했죠. 이은규 예. 중수부장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가족을 탈탈 터는. 그렇죠. 박연차 회장의 가족까지 별건 탈탈 터는. 수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정말 수사해야 될 파트에 대해서 증거가 안 나면 다른 거를 먼저 털어서 이거 덮어줄 테니까 불어라,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이 사실 많았죠. 백 의원님도 그러셨나요? 저는 그런 수사 안 했습니다.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여기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오셨을 텐데, 조대진 변호사님, 억울했다. 돌아가신 분보다 더 억울했을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뭐가 억울합니까? 오늘 이인규 중소장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보내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뭐 언론 보도 나오고 이런데 솔직히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죠. 언론에서 이제 본인은 책임이 없고 국정원이 마치 책임이 주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안 좋고요. 그때 칼자루를 쥐고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예. 그 사람이 지금 책임이 없고 내 가족, 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다, 이런 건 아주 무례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승에서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불 붙은데 기름을 쏟아붓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겠습니다. 아직 뭐 생각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영상 알겠습니다. 편지 준비됐으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 카메라 준비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짧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 조사 열심히 받으셔서 좀 진실을 조금 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기회가 온다면 피하지 말라고 그 얘기도 한번 하시죠. 네. 그것도 의원님 말음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장 박범계 의원이 적폐청산위원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나니까 그날 기사는 MB를 정조준하고 있다? 왜 이렇게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닐까요? 일단은 그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무슨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이 지금까지 잘못 있었던 흐름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다시 만든다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목표로 하거나 누구를 특정지어서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고요. 예. 다만 지금까지 잘못 이루어져 왔던 그 흐름들, 기관들의 활동 흐름들을 올바르게 수정한다는 취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마치 이제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식의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잘못 찔리는 사람들이 낙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MB가 찔렸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이 취지를 보면 정부에서 혹시 잘 못할까봐 혹은 각 부처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또 혹은 미진하게 빼놓은 게 있을까봐. 왜냐하면 국민의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감시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걸 방기한다고 하면 국회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요. 사실은. 적폐청산 TF 하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하자. 당 차원 말고 자유한국당도 좀 들어와라 이렇게 한번 제안해보지 그러셨어요. 지금 다른 위원회도 전혀 받지 않고 있는데 아마 적폐청산위원회는 말 끊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원 계약 저지 무슨 특위를 또 만들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건 또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을 정쟁화시킨다고 봅니다. 아까 조 변호사님이 재발절인다고 했는데 예. 저희는 이것을 전혀 정쟁화시킬 것이 없군요. 사회에 그동안 잘못된 문제점을 바로잡겠다. 진짜 적폐라는 말에 대해서 괜히 이렇게 재발절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적폐가 말 사정 그대로 오랜 시간 쌓인 폐단 아니에요. 예.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는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를 하십니다. 예. 조대진 네. 변호사님, 돌발 질문 들어갑니다. 네, 해주십시오. 나치 치하 3년 동안, 네. 나치 부역으로 기소된 프랑스인들 몇 명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99만 명입니다. 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6천 명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은 2만 명. 그런데 친일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처벌받은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몇 명 있습니다. 빵명.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안 된 거죠, 그게. 그렇죠. 그건 뭐 역사의 흐름상 뭐 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 저도 뭐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가이드라인이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좋은 가이드라인은 그게 규칙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 맞아요. 세월호 그 구조하러 들어갈 때 가이드라인을 그렇죠. 먼저 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본인들이 나쁜 습성으로만 자꾸 쓰다 보니까 이 규칙을 만들고 재정립하고 질서를 만든다는 거에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남들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 보겠다. 이 뜻으로 지금 적폐청산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 TF에서 논두렁 시계 보도 관련해서 그 사실을 언론에 유출한 당사자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 해명했는데 본인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출국도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검찰 기자단에 이제 그 해명을 했는데 해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피성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니었었고 예.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나갈 계획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노건평 형이 이제 검찰에 그 소환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5월 23일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날짜를 계산해봤더니 188일. 그래서 저도 그 기록을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후에 이제 나온 얘기지만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은 이거는 설사 돈고래가 있어도 퇴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조사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니 여기서 덮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인기 중수부장이 손 들고 나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안이 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들도 고통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나름 그 본인도 이 사건을 맡으면서 좀 그 고충이 좀 있었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 고충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극단의 선택을 하게끔 되는 그 상황, 거기에 대한 그 일말의 책임감 있는 그런 어떤 언행은 좀 있어야 되지 않았었을까 예.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백 의원님,
네. 2015년 2월을 지금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상기를 해봤더니 저때 국민들이 세월호 때문에 무척 분노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 감정이 고조로 올라갔다 이제 조금 무마되긴 했지만 세월호 일주기를 앞둔 2달 전에 뭔가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이윤규 변호사, 지금 변호사죠? 중수부장이 당시에 처음 수사할 때는 정말로 어떤 자기 일생일대에 어떤 수사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측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사실이 일어난 거죠. 진짜. 그런 얘기가 이제 어쨌든 언론 보도에서 좀 나왔었는데 중수부장의 논두렁식에 그거는 그때 당시에 팩트로 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누가 잘못된 사실이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지금 언론에서 당연한 기정사실로 지금 언론에 뿌려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수사받고 있는 내용들도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 나가면 검찰이 그걸 뒤쫓아가는 형식으로 마녀사냥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그렇죠.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인규 변호사는 지금 최근에 언론 인터뷰로는 그 한 발언은 국정원이 책임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그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책임이 없다, 아니면 조금밖에 없다라는 좀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논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우리가 완전히 주범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정말로 정치 공작의 핵심은 국정원이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상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때 관련해서 국정원이 뭐 어떤 정도의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내용은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 워딩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찰이 이제 와서 난 억울하니까 국정원 책임이야 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엔 좀 우스운 장면일 수. 라는 거에 대한 자괴감이 아마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욕의 극단으로 몰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준비한 CG 보면서 말씀 나눌까요? 제작진이 CG를 준비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당시에는 검찰 김 기자님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신 것 같아요. 예. 안 나오셨나요? 예, 말씀하세요. 네. 예, CG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창고에서 꺼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당시 국정원보다는 그 당시에는 검찰의 검찰이었죠. 힘이 워낙 예. 강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함에 예, 저 있어서 보면서 얘기하시죠. 네네네. 설명해 주시죠. 예, 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이 그 경향신문 기자와 사석에서 만나서 나눴던 대화인데요. 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 전 예. 대통령은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라고 답한 게 전부다.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린 것 하면서 국정원을 겨냥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건을 맡은 것 자체가 내겐 불행이었다. 내 진로도 틀어주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에 좀 흘렸다고 할지라도 국정원에서 흘렸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동의할까요? 그래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간 중계하듯이 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흘리면 안 되는 거죠. 언론에 흘리면 안 되는데. 피의사실 공표.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공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국민이 알 권리상 좀 알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완화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알리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릴 수 있는 정권 말기의 대통령, 정권이 끝난 예.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검찰이 그거를 주도적으로 조금 알린 것도 제가 되고요. 조금 알렸던지 많이 알렸던지 그건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김 기자님, 논두렁 얘기는 당시 무척 쇼킹하지 않았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심지어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검찰에 자진 출두해라.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게 국민 감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것보다는 예.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희화화됐다.